자, 2교시입니다. 이어지는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중개업 시간이 됐습니다. 자, 좀 전에 다시 강조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를 위해서 1번 중개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중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그 밖의 권리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고, 그때 그 밖의 권리는 물권적 권리로서 저당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재표에서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안 되는 권리를 구분해 보자 이렇게 전달이 됐죠. 자,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정의로 갑니다. 중개업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20페이지 중개업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거기 상단 박스 법조문에 보시면 거기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찾았습니까? 거기 3번 보시면, 자, 상단의 박스 밑에 2조 3호를 보시면 중개업이란 찾았나요? 찾은 기념으로 줄 한번 쫙 꺼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정의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면서 왜 이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중개라는 정의를 공부했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개업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자, 줄을 쭉 끄면서 읽어드렸는데 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개잖아요. 중개업이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를 그 줄권대에서 찾으셔야 돼요. 중개업의 요소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조건이 몇 개? 세 가지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내려오면 박스 중개업의 여부 그리고 중개업의 요건이 들어오는데 자, 이 중개업의 여부 밑에 요건이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 중개업에는 조건이 세 개인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나갔습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법조문에 줄을 끄셨는데 4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해놓고 틀리는 것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왜 X? 보수가 빠졌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막 공부하고 지금 그 문제를 만나니까 그래 보수가 빠졌구나라고 대답하시지만 시험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문에서 흘러갈 때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내면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틀린 거 못 찾아냅니다. 워낙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업은 글자가 중개업 세 가지니까 조건이 세 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보수를 받아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이를 중개업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단어는 암기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암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 가지를 암기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를 빼면 틀린다 이렇게 출제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암기라는 것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중개업의 요소에는 사무소라는 조건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밖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앞에 가보면 전부 사무소 다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아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50%가 나온다고. 이해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틀립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리는 방법.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다면 틀립니다. 거기 등록이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리는 이유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 것을 옛날에는 허가받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등록을 하니까 지금 현장에 있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등록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서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열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낸다니까요. X에 X 등록이라는 조건이 거기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만 맞으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이해해가지고 단어를 만나면 전부 다 판판이 다 틀립니다. 우리 과목의 특징.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이런 건 느끼실 겁니다.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민법이나 공법 이런 과목들은 범위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큰 과목들은 중요한 것들만 뽑아도 40문제를 뽑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등을 치보시면 내가 알면은 맞추고 틀리면 X 틀리겠죠. 맞고 틀리고가 구분이 명백해진다는데 우리 중개사 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데서 40문항이라는 많은 문제를 나오니까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고 오 찍은 게 해다 보면 전부 X 하니까 분통 터집니다, 이게. 왜 분통 터진다고요? 이런 단어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맞다고 찍는 게 가는 것마다 다 틀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리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부터 달리 해야 돼요. 민법이나 공법까지 다르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훈련을 제가 시킨다고 이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주고 있다고요. 처음 한두 번 들으면 잘 모르시지만 시험 칠 때까지 이야기를 몇 번이나 심어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훈련이 되는 과정을 거쳐갈 건데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암기한다. 이렇게 따라 붙으셔야 되고 중개업에서 암기할 것은 중개업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이렇게 딱 따라 붙어야 되고 여기서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등을 해보면 판판이 틀리는 거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열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맞다고 찍는 학생이 4분의 3 나옵니다. 현장에서 전부 다 중개사무소 갖추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틀립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중개업의 여부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보수 들어가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어도 우연히 단 한 번 중개를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받고 했더라도 한 번쯤 하는 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익혀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교재 21페이지 3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는 먼저 공부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나타났고 가볍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자료 보시지 말고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때 취득한 자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고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먼저 공부하셨고 자 내려가면 이제 네 번째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공부합니다.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말이 길어서 뭐라 부른다고요? 개공사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했고 아까 살짝 공부할 때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이다. 개업한 사람이니까 사장님입니다. 이 정도로 공부했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법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4번에 1번 정의 줄짝 꺼야 되죠.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암기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등록이에요. 등록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라는 말은 그 단원에서 핵심 단어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동그라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공사는 뭐라고요? 등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등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 등록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전에는 허가받은 자를 개공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허가받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자가 개공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고도 시험에서 물을 수 있는 거. 개공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OX. X. 그런 말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개공사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 단어는 못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공사는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OX. X입니다. 등록증 받았다는 말이 여기 없잖아, 지금. 등록만 하면 개공사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개공사들 다 등록증 받아서 영업합니다. 그 시험에 그래 낸다고. 등록증을 받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라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하면 그 말이 맞지.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돼. 등록한 자예요. 그죠? 등록만 딱 하면 그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나 안 하기나 개공사예요. 법에 그렇게 적었잖아요. 등록한 자. 그죠? 아주 중요하다는 개념을 익힙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는 등록한 자인데 이 자를 지난주에도 살짝 수업은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30년 동안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중개업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중개업자를 지금은 뭐라 부른다? 개공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한 자 사장님을 예전에는 중개업자인데 이게 지금 시험이 31회 시험이 끝났잖아. 그죠? 그럼 30년이 지났잖아요. 28년 동안에 개공사를 법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중개업자라고 했어요. 지금도 시험 신문지상에 보면 어제도 김현미 장관이 지금 아파트 값이 뭐 전세 물건이 없고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뉴스에서 돌고 있는데 그 김현미 장관한테 질문하기를 지금 자기는 일산 파주에 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이러니까 나는 한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그 동네 주민들이 김현미 장관 당장 물러나라. 뭐 그죠? 우리 동네 아파트를 5억 이하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일산의 아파트가 한 5억 7천쯤 된다고 쳐요. 근데 김현미 장관은 워낙 뭐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장관이 그런 걸 알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 한 5억대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졸지에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로 고정된다? 5억대로 가버렸다고. 실제로 자기들은 얼마인데 5억 7천 6억에 거래되는데 그러니까 장관 한마디가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을 폭락시켰으니까 책임져라, 물러나라. 지금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면서 거기 뉴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중개업자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개공사라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왜 중개업자를 법에서 개공사로 바꿨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막 돕니다. 뭐 코로나나 메르스나 뭐 이렇게 전염병이 막 돌면 TV에서 보셨죠? 의학 박사,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병은 어떤 병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의학 박사 김갑동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자막에 흘러갑니다. 또는 어떤 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럼 김영란법은 뭐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하고 거기에 변호사 김갑동 씨가 그 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국민들의 생활에 이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터뷰 보셨겠죠? 가끔은 부동산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사장님이 여기 마포에 있는 무슨 아파트는 어떻고 앞으로 뭐 전망은 어떻고 시세는 어떻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중개업자 김갑동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받는다 그랬죠. 우리도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데 왜 의사들은 의료업자 김갑동이라 하지 않고 의학 박사, 변호사는 왜 법률업자라고 말하지 않고 변호사 누구라고 하면서 개공사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중개업자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 용어를 바꿔달라고 3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전까지는 중개업자라는 말이 있다가 3년 전부터 뭘로 바뀌었다? 개업공인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개업공인사로 바뀐 게 더 잘 바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른다 치더라도 수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20몇 년 동안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용어가 개업공인사로 바뀌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 3, 4년 지나서 이제 좀 많이 숙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이것도 말이 길어서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등록관청에서 등록한 자를 딱 명단을 딱 피면 몇 명이 등록됐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 몇 명이 등록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몇 명쯤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략 한 15만 명쯤 됩니다. 근데 15만 명인데 정확한 건 아니겠죠. 왜?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서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지방에서 폐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하루에도 숫자가 몇 번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냥 대충 이해하기 좋게 한 15만 명이 등록이 돼 있다고 치고 그 15만 명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이 세 사람을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돼요. 자, 개공사의 종류 찾았습니까? 1번에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줄 딱 끊고 참 밑에 내려오면 2번 종별 찾았습니까? 2번에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찾으셨나요? 밑줄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사 밑줄 3번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 아이고 이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는 거기 줄 것입니다. 부칙 6조의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부칙 6조의 개공사 이렇게 해서 종류가 세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개공사는 뭐라고요? 등록한 자다. 등록한 자가 누구라고요?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이름도 긴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으로 개공사 하면 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연결 안 되는 사람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 자, 그러면 등록한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대략 15만 명쯤 된다 그랬잖아. 그죠? 어느 종류가 제일 많을까요? 세 종류 중에서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략 80%쯤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80%쯤 되니까 15만 명의 80% 그러면 한 12만 명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 법인이 5%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10,000개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법인입니다. 그럼 이게 85%니까 부칙 6조가 15%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니까 대략 한 2만 개쯤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주목합니다. 주목.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앞에 쫙 가면 중개사무소 다다다다 있는 거 보셨죠? 80%가 뭐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예요. 그 다음에 15%는 부칙 6조의 개공사고 한 5%는 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언젠가는 등록을 하면 이제 개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80% 이상 뭐가 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 나는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 중개주식회사를. 그러면 법인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칙 6조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도 고상한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어떤 사람입니까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따라 그러지 말고 이해만 합니다.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원래 시험이 몇 회지요? 원래 시험이 31회가 지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원래는 연도가 2020년이에요. 자, 그러면 1985년도에 1회 공인조사를 만들어서 올해 2020년이면 몇 년이 지났죠? 35년이 지났잖아. 그죠? 35년이 지났는데 시험은 35회가 아니고 31회예요. 원래 시험이. 왜 그럴까요? 1회 공인중개사를 만드는 해로부터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막 지나간 시험이 31회 시험이고 여러분들은 32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잖아. 그죠? 왜 31회입니까? 하면 중간에 2년마다 시험 치는 게 3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시험을 매년 치잖아.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2년마다 치는 게 3번쯤 있었어요. 시험을 왜 2년마다 쳤을까요? 국가 정책이니까 그랬겠죠. 왜 2년마다 쳤다?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럼 숫자를 줄이려면 해마다 시험 치는 것보다는 2년에 시험 치면 텀이 생기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가 IMF가 오던 시절 1988년부터 다시 매회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매회 시험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에 32회 시험을 준비 중인데 내년에 시험 없다. 2년마다 칠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전에 2년마다 친 적이 있으니까. 그럼 내년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모르죠. 시험 요강이 나와봐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에 시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올해 시험 없음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올해 시험 칠 때 내년에는 시험이 없습니다를 예고를 해줘야 불리한 자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올해 30일에 시험 칠 때 그런 예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내년에 거의 시험이 100%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때 시험 요강이 확정될 때는 그 후년에는 없음 하면 시험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은 매년 치라 이런 법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매년 치고 있을 뿐이죠. 예전에 2년마다 치는 게 3번쯤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은 35년이 지났는데 올해 시험이 31회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를 왜 만들었지요? 이때부터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중개업을 하게 하겠다. 하려고 자격 제도를 만들었잖아, 이때. 그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 일하던 분이 계셨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복덕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세도 대체적으로 좀 많았겠죠. 이런 사람들은 85년이 돼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이제 그대로 중개업을 하면 되는데 시험에 합격 안 한 분도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격렬하게 데모를 합니다. 우리는 60, 70년대부터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했는데 갑자기 자격증이 없다고 중개업을 하지 말아라니 이런 나쁜 놈들이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데모 맞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 시끄러워 안 되겠다. 하던 사람은 계속 하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부칙육조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다가 자기가 그만두면 이제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칙육조인데 부칙육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고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만 있겠죠. 그러면 자, 간단하게 계산하면 85년도 이때 나이가 40이었던 사람은 지금 35년이 지났잖아요. 75 됐겠죠. 그때 50이었던 사람은 85이었을 거고 60이었던 사람은 95쯤 됐겠지. 그죠? 3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열로 하니까 중개업을 그만두는 사람은 생겨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칙육조는 지금 몇 프로 남아있다? 1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꾸준히 줄어들겠죠.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꾸준히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빵프로 되는 시절이 오겠죠. 언제 빵프로 되겠습니까? 언제 빵프로 될까요? 모르지. 그럼 모르니까 좀 대답해 보시라고. 아무거나. 지금 현재 한 15% 남았는데 이 빵프로 되는 시절이 언제쯤 될까요? 잘 모르죠.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한 몇 년? 10년? 2, 30년.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2, 30년.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20년이죠. 20년 지났다 치고 2040년 되잖아. 그럼 이때로부터는 몇 년 지났다? 55년 지났어. 55년. 그러면 그때 40이었던 사람은 105 되겠지. 105. 그지?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일한다는 건 무리잖아, 지금. 그죠? 지금 언제 빵프로 됩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최소한 10년 안에는 빵프로 됩니다. 10년이면 지금 2020년이면 2030년 되겠죠. 2030년이면 그때 75 있던 사람 85, 85, 95, 95는 105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러분 80좀 넘었으면 이제 손 덜덜덜 떨면서 아파트 구경 갑시다 하기가 무리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길어도 10년 안에는 빵프로 되는데 2, 3년이 너무 길게 잡았다. 그 뜻이에요, 제가. 그런데 짧게 보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년쯤 지나서 5%좀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써 기득권을 몇 년 인정해줬다? 한 40년 인정해줬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부칙육조가 연로해서 중개업은 거의 못하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폐업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누가 일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냉정하게 따지면 자격증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5%가 남아있을 때 법을 개정해버린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로서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법을 딱 바꿔버리면 부칙육조는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 남은 사람들이 그때 크게 반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한 40년 벌써 인정을 해줬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당장 가보면 자기가 일 안 한다니까요. 연로해서.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만두지 않는가 하면 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을 3, 40년 했으니까 많은 고객들이 확보돼 있고, 많은 물건들이 확보돼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 많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시험 쳐가지고 힘들게 자격증 따서 나갔지만 당장 일은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 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3, 40년 영업을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많은 고객과 많은 물건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더 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만 안 둔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대략 한 5%좀 남았을 때 우리 등록관청에서 쥐어버리면 이제는 법인하고 공인유사만 잇따라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대한다 안 한다? 못한다고. 왜? 40년간 벌써 기득권 인정해줬고 또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딱 가보면 자기가 직접 일 안 하는 게 대다수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빠르면 5년 안에 방프로 된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면은 몇 년? 10년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개공사가 이제 두 종류가 이렇게 탁 남으면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해요. 그럼 자격증 없는 자가 중개업을 못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수업을 하시면서 또 덤으로 하나 배울 것.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 놓으셔야 돼. 그죠? 나중에 부칙 6조가 없어지면 이제 진짜 법이나 공인수만 딱 남으면 시험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과목에 영어를 도입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녀요. 그냥 영어 도입하자 하면 심심하니까 앞에다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막 이렇게 막 나온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중개업을 하는데 영어까지 시험 쳐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근데 영어 시험 치는 순간 과목 딱 들어오면 이 자리에 계신 분 반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시험을 2년마다 친다. 상대 평가한다. 그죠? 또는 뭐 영어를 도입하자. 이런 말들을 누가 할까요? 기합격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기득권자라 그래요. 그 절대 욕 못해요. 왜 욕을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러 오셨죠? 지금 공부하러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시험이 쉽게 나와야 된다, 어렵게 나와야 된다? 정신 차려서 대답해봐요. 쉽게 나와야 되지.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래, 빨리 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내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인중개사 쉽게 나와야 된다, 어렵게 나와야 된다. 와, 그렇게 나와. 한 번도 안 돼야 돼. 이게 기득권자의 대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줄이자, 2년마다 응시하자, 영어를 도입하자, 전부 누가 하고 있다? 중개협회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왕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원래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내년에 되면 그 년에 하지. 갈수록 길 멀어질 겁니다. 이런저런 추세로 보면.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 중개업을 하는 걸 불편하게 자꾸 법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뭐라 부른다? 라이센스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에이,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불편하게 만든다고. 광고를 못한다. 막 이렇게 제도를 제한한다고요. 여러분 영업하는데 광고 못한다. 그 말은 영업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거. 지금 그게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 공부하러 오셨으면 원래 꼭 합격하도록 욕심을 내시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 친구가, 그죠? 제가 중개업을 하는데 자격증 없이 하는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영업은 잘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개보조원이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인물이 못생긴 거 아니잖아. 그죠? 영업도 잘하고 고객 관리도 잘하고 또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중개보조원. 단지 뭐가 없다?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건축업자예요. 그럼 대학교 앞에 원룸을 하나 신축해서 제 친구 저한테 야, 네가 중개업을 하니까 전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광고도 좀 하고 세도 주고 물건도 좀 팔아달라. 의식할 수 있다 없다? 의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 광고하겠죠. 뭐 옵션 어떻게 돼 있고 보증금 5천에 월세 35고 뭐 어떻게 광고하면 손님이 오면 거래했겠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그렇게 광고를 못하도록 지금부터 법을 해놨다니까. 작년부터.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물건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 중개사무소에 내가 그 물건을 내서 사무소 이름으로 광고해야 돼. 그지?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그지?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맞잖아 그것도.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앞으로 영업을 못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놔야 되겠다. 이걸 하나 더 새기셔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죠.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공부 많이 하라라고 자꾸 이렇게 독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그죠? 그리고 자격증을 따놓고 뭐 팔자 고치든 말든 그건 그때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왕 시작하신 거 원래 지금 첫날부터 마음을 다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첫날부터 마음을 다져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이 약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초반기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작년 시험이 31회가 그래도 비교적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려워도 어차피 합격할 사람은 다 합격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됐겠죠. 그럼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이겠지만 단조롭게 딱 이야기하면 첫 수업부터 마지막 시험 치는 날까지 결석 안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합격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부도 31회나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 더하기 2는 뭐게? 4.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문제를 지향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4가 된다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러려면 자꾸 들어야 돼. 꾸준히 이제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고. 그죠? 그런 이제 시험 패턴도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갔는데 다시 묻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개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중개업자로 불렀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라 부르고,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인데 우리나라에 등록한 자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종류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 다음 회사를 차린 자를 법인인 개공사, 그 다음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으로서 한번 그만두면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불렀는데 지금 이름이 부칙 6조의 개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그거 다 읽으려니까 숨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도 부칙에 의한 개공사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또는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 그 7638호까지는 몰라도 돼. 그죠? 그래서 줄 쫙 꺼놓는 3종류가 있다는 걸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 21페이지 제일 큰 밑에 3번 제일 밑에 줄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 그죠? 제목에 줄 딱 끊고 옆에다가 특수법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개공사는 3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다?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특수법인은 뭡니까 하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법이니까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습니까 하니까 제일 밑에 설명.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다. 찾았습니까? 거기 지역협동농업에 동그라미 딱 해보십시오. 아, 그것도 말도 길죠? 지역농협협동조합 다 부르니까 길으니까 앞으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협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니까 많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지역농협만 나와요. 그래서 지역농협을 줄여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지협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기초과정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과정에 접어들면 이런 특수법인 열심히 설명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중개사법에 따른 개공사가 중요합니까? 다른 법에 있는 자가 중요합니까? 중개사법에 있는 자가 중요하지. 우리가 배우는 게 중개사법을 배우니까 여기서 99% 시험에 나오고 특수법인은 1% 나올 똥 말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중요 안 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법에 따라서. 그럼 1%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나올 수도. 근데 이번 지나간 30일의 시험에서는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이번 시험지상에서 안 나왔어요. 그럼 그러니까 별로 중요 안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강조를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특수법인, 특수 이런 말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페셜 개사코, 뭐 또는 뭐 VIP 개사코, 꽃배기 이러면 뭔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잖아.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특수법인 중요 안 합니다. 왜 중요 안 합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라니까. 그죠? 그 이름을 지역농협 그 정도만 하나 들어놓으면 된다고. 시험은 한 1%쯤 나올 똥 말똥이니까. 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지역농협을 설명하려고 여러분 단위농협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단위농협을 줄여서 단협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단협이 없어진 지가 지금 30년이에요. 30년. 단협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지역농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뀐 지가 30년이 됐는데도 일반인들은 단협이라는 말은 굉장히 친숙하게 듣는데 지역농협은 아주 좀 까칠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옛날에 단위농협을 지금 뭐라 부른다? 지역농협. 줄여서 지협이라고 불러요. 그 지협은 방금 읽어드렸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농협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안 따르니까 그것을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특수법인도 있다. 이것만 들고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개업공인사는 뭐지요? 등록한 자다. 맞습니까?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4종류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공인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하나 있다. 그까지 가면 이제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특수법인은 시험에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잘 안 들어온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1%라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됐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인 종류 3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아직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이 말은 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따라 붙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자, 다시. 개공사의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개공사의 업무 지역,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개공사는 배웠잖아. 세 사람의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도 개공사라는 말은 그렇게 말을 듣고도 문제 풀 때 개공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다시 훈련시킵니다. 개공사는 등록한 자로서 모두 몇 사람? 3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야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암기. 아까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인중개사 하면 3사람이 있다. 그죠? 모두 다 다른 사람이다. 하고 그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격이 정리되는 자가 누군지, 자격이 취소된 자를 구분해낸다고요. 그래서 아주 단조로운 단어지만 용어적인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문제도 낸다 그랬습니다. 또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고.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다. 그죠? 개공사 아주 많이 강조했고, 또 오늘은 덤으로 부칙육조가 어떤 사람입니다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부칙육조가 0%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된다. 이것도 덤으로 하나 배우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개공사를 공부했다면 이제 넘어가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하단 5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왔고, 소속 공인중개사 좀 전에 살짝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지만 법으로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23페이지 하단 소속 공인중개사 찾았나요? 1. 정의.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해 동그라미. 동그라미 왜 한다 그랬죠? 빠지면 틀린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포함 찾았습니까? 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소공사는 소속 공인사니까 이름이 길어서 뭐라 부른다고요? 소공사 이렇게 부른다고 약속을 했는데, 소공사가 탁 들어오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단어 3가지.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동그라미 하셨죠?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포함, 수행, 보조를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면서 색입니다.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이에요. 출제했던 문제예요. 다시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보조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한 번 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입니다. 수행이 빠졌잖아, 지금. 그죠? 딱 다 돌아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건드릴 때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배우는데, 그럼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묻기를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뭘까요? 아직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한테 물었다면, 자, 지금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그랬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수행과 보조의 차이. 첫째,
글자가 다르다.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수행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포함하여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이유. 문서 작성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 지문이 틀린다고. 다시, 포함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문서만 작성하지 보조는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틀린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라 그랬잖아. 딱딱딱 단어가 다 돌아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이제 앞으로 이 기초를 잡고 나시면 이제 서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살이 자꾸 붙게 돼요. 그때 되면 왜 이게 빠지면 틀린다를 그때 되면 이해를 할 건데 지금 출발할 때는 이해하지 마라 그랬죠. 암기해라. 그죠? 소공사가 탁 들어오면 암기해야 될 거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세 단어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자, 그때 수행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 여러분 문서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것은 거래계약서 또는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그걸 문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OX. 수행하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라는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한 장 넘기시면 중개보조원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6번 중개보조원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6번째 정의 중개보조원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할 때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자 중개보조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끼리 말하는 거고 법으로는 이렇게 따라갑니다. 정의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거기 동그라미 딱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동그라미 놓고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밑줄 긋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줄 닦고 놓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단어가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마다 느끼겠지만 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빼고 문제를 내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빼고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시험에 내면 맞다고 치는 사람이 80%예요. 근데 거기 공인중개사 빠졌잖아 지금. 그죠? 왜 이게 빠지면 틀리는가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보조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구분해 주려면 여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거를 빼고 읽어도 그렇게 매끄럽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교재도 파란 글씨로 강조 딱 해놨죠, 지금. 그죠? 이런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예요. 여기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중개보조원은 뭐를 작성할 수 없다?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걸 덤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5번, 6번이 섞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사장님이 한 사람 있겠죠. 사장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아까도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사주세요. 세를 하나 얻어주세요. 라고 가서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벌써 무식해졌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되지. 지금 일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잖아, 자기가. 그죠? 개공사입니까? 소공사입니까? 중개보조원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면 누가 팔아주든 잘 팔아주면 될 거 아니라, 그죠? 수수료만 제대로 주면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렇지만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고 시험에서는 이걸 구분 못하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좀 질문이 빠를 수도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언제? 지난달에. 얼마 안 됐네. 한 달 전이네. 그죠? 그러면 거래를 했다 그랬으니까 수수료도 줬습니까? 당연하게 수수료 줬겠지. 아파트를 샀어요? 팔았어요? 세를 얻었어요? 뭐 했어요?
세를 얻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세를 얻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수수료 줬겠죠. 그 수수료를 주겠는 그 일해주는 그 사람이 오늘 배우셨잖아. 개공사입니까? 소공사입니까? 중개보조원입니까? 개공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었고 그분이 보여주더라고. 뭐를 보여줘? 자격증을?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걸. 그럼 보여주진 않고 이렇게 받겠지, 그냥. 공인중개사 이름도 그 사람. 있고. 자, 지금 한 달 전에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보셨대요. 그 수수료도 줬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오늘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개공사입니까? 소공사입니까? 보조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자격증이 붙어 있는 사람은 개공사 자격증도 있지만 소공사 자격증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소공사다 개공사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또 더 잘 알 수 있는 거 자격증 옆에 등록증도 있어요. 등록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개공사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개공사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손님들 그거 구분 잘 안 합니다. 왜 구분 안 하는가 하면 그냥 내 집 잘 사주고 잘 팔아주고 세 잘 놔주면 되는 거지 개공사인지 보조원인지 소공사인지 알아야 될 이유 없잖아. 그죠? 현실에서는 그거 관리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근데 본인은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소공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개보조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있더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최소한 중개보조원은 아니겠지. 그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첫째, 자격증을 가지고 사장님으로 있는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공사. 근데 소공사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그 다음 자격증 없이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는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해야 돼. 그럼 보조라는 말이 뭔데 하면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 6가지를 지금 익히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주 초반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용어의 정의. 근데 이 6개를 지금 여러분한테 1시간 이상 지금 진행을 했지만 지켜야 될 게 뭔가 하면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시면 안 된다.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해서 따라오는 걸 많이 강조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2조 용어의 정의 배우셨고 10분 쉬었다가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